어제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LG전자는 일단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의 양대 기둥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LG전자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대표 전자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일정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이번 주에 어저께 이제 LG전자 했고요. 예. 오늘 이제 삼성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아마 곧 이 삼성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도 이렇게 발표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붐 조성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원래 IT 강국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워낙 수출도 안 되고 또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아마 이번에 이름을 들어가지고 IT 슈퍼위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LG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그렇죠. 예상보다 좀 괜찮은 실적을 냈어요. 이게 정말 반갑더라고요. 네, 어떤 예, 예.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LG전자를 가장 발목 잡았던 게 지금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 부분이 이제 평택 공장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예. 사실은 그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적자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LG가 원래 가전이 좀 원래 센 데입니다. 센 예. 데인데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이 제품들, 신가전 제품, 프리미엄 가전 제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건조기부터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우리 옷 같은 거 다리는데 스타일러 뭐 이런 부분들이 잘 팔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LG전자는 원래 전통적인 이 가전 부분에서 선전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휴대폰에서 적자 부분을 많이 좀 줄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부분은 LG전자의 어쩌면 좀 약점이잖아요.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된 그렇습니다.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돼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국내에서 아니고 결국은 베트남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게 아. 매우 사실은 좀 아쉽고 아픈 대목이죠. 예. 네.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네. 예정입니다. 네. 앞서 1, 2분기에 네. 많이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그렇죠. 이번 3분기는 조금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이제 오늘 발표할 텐데요. 근데 이미 이제 정권가 쪽에서는 실적이 1, 2분기보다 훨씬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 네. 또 삼성전자의 어떤 핵심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반도체의 이제 결국은 이제 D램 가격 같은 경우가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져다가 지금 하락세가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라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골이 깊다가 그게 이제 정지를 하고 예.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좋아지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경우가 일종의 이제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교체 주기가 막 이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 가격 부분도 하락세를 멈췄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대체 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좀 개선될 거라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LG전자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아마 삼성전자도 우리가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까. 대략 뭐 7조 원대 정도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예. 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업황의 네, 부진으로 뽑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통상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괜찮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는데 네, 네. 앞으로는 좀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 많이 지금 반도체가 추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금년 하반기에서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길게 보게 되면 글쎄 그게 지속될런지는 사실 좀 의문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 세계 경기 전체랑 맞물리거든요. 근데 세계 경기가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경기가 굉장히 후퇴를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아. 예, 예. 뭐 그 사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들은 많이 출시되겠지만, 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물 만나 가지고 대박 나는 이런 그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일본과의 갈등도 네. 이 반도체 업계의 최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네.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수출 규제 100일을 맞는 날인데 맞습니다. 업계의 예. 고민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번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이 화이트 규제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뭐 심지어 거의 공포 심리까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걸 좀 냉정하게 봤더니 이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다른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아버렸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국산화가 가능한 이런 부분을 봤다는 게 큰 어떻게 보면 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랑 기업의 큰 차이 같아요. 정부는 사실 그걸 잘 모르고 기업은 굉장히 극도로 불안했다가 냉정하게 돌아가가지고 문제 해결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뭐 아예 그냥 뭐 자체적으로 다 해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경영의 애로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나 일본이 우리에 대한 혐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정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이나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날개를 단다 그럴까요? 여전히 아마 제가 볼 때 우울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제 갈등을 겪고 네. 있는 과정에서 네. 중국이 또 매섭게 추격을 하고 네.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라 그래가지고 뭐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이 반도체로 봐서는 안 되는 게요. 예. 중국이나 미국이나 반도체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런다면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특히 뭐 IT 기기에 반도체 없는 게 어디 있나요? 다 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반도체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일종의 경제 안보로 본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 이 속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군사력까지 바뀌기 때문에 미국, 중국 경우가 유달리 이 반도체에 지금 집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라면 한국의 이제 삼성이나 뭐 SK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중국의 어떤 이 추격이라고 하는 게 많이 신경이 쓰일 텐데요. 사실 지금 이 중국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재를 데려가고 뭐 그다음에 기술도 이렇게 좀 유출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아마 긴장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대대적인 투자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현황은 어떻고 또 네. 앞으로 미래의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사실은 아직은 기술력 부분이 지금 중국이 따라올 형편을 못 돼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네.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삼성만큼 기술력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삼성의 어떤 수익성 자체가 이제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이제 그거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삼성이 반도체 일변도에서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다각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다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뭘까요? 기억 장치니까 뭐 AI란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 다각화하고 네. 동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이 바이오 부분 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자동차 쪽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3분기에 네. 실적 호전 전망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면서 좀 네. 기대감이 높아지고 네. 있는데 3분기 현대기아차 실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3분기 현대차 기아차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작년도에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을 줬거든요. 예. 어닝 쇼크 그래가지고 그게 작년 3분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뭐 현대 기아차가 지금 뭐 근본적으로 좋아졌다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바닥치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아마 뭐 이익이 한번 3배 이상으로 뛸 거라 그러는데 네. 그만큼 그 사이에 이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3배 뛰었다는 이야기는 바닥 자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예.
지금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 주가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현대차 외부 자문위원이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해서 노사의 40% 인력 감축안을 또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요 거의 대전환기입니다. 네. 기술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뭐 내연 엔진 가지고 휘발유 뭐 경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그게 무슨 전기차로 해버리게 되면요 엔진도 필요 없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완전히 바뀝니다. 그다음 자동차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자기 오너 드라이브가 아니고 이제 공유차로 이렇게 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원 자체가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구조고. 그래서 사실 이게 노사가 이번에 20%까지는 지금 합의를 했다 그래요. 예. 인원 감원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뉴스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대차가 환율 때문에 지금 반짝 지금 수지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좀 노사 관계가 조금 좋아질 조짐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굿뉴스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이게 40% 감축이란 이런 부분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왜? 다른 나라보다 지금 그 사이에 현대기아차가 한 번도 구조조정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묵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묵은 때를 걷어내야지 현대기아차가 살지. 그냥 뭐 시대가 다 바뀌었는데 지금은 다 뭐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하는데 옛날 차 가지고 누가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네. 결국 그럼 회사 문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40%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순조롭게 뭐 전환 배치도 하고 한다라면 현대기아차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미 네. 미래를 위한 준비를 뭐 마무리하고 작업 그렇습니다. 절차가 들어갔는데 네, 네. 자, 국내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뭐 정치권 이슈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참 답답하죠. 맞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뭐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자동차 산업 경우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동차 안에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막 들어가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 고용 유발 효과가 막 크고 그랬는데 너무 단순한 자동차가 돼버린 거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모빌리티 부분 그다음에 커넥티드니스라 그래가지고 ICT 기기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대전환이 돌아갔다 그러면 결국은 제도 자체를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었는데 제도는 옛날 제도 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되겠습니까? 나라마다 지금 그 경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에다 2조 4천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합작법인을 합작법이네요. 근데 예. 굉장히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실험하고 생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그런다면 2조 4천억이 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만큼 일자리가 날아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런 어떻게 시장 기술 소비자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제도도 바꾸고 또 노사의 어떤 그런 관행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아마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적어도 이 제도 가지고 발전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